행복해지려는 관성. 김지영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하는 일상 속 행복 찾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은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에세이예요. 책을 펼치면 제 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 더하는 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살짝 뭉클해지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죠. 이 책은 2018년부터 동아일보의 2030세상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왔던 김지영 작가가 그 칼럼들을 다듬고 새로운 원고를 더해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다른 독자들의 반응까지 유튜브에서 친구와 수다 떨듯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봅시다. 줄거리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행복의 순간들. 행복해지려는 관성은 소설처럼 뚜렷한 스토리라인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대신 김지영 작가가 자신의 일상과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소소한 깨달음들을 짧고 간결한 에세이들로 엮은 책이죠. 각 챕터는 독립적이지만 행복이라는 큰 주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읽어도 부담 없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작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순간들의 예를 들어 퇴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나 좋아하는 차를 우려내며 보내는 조용한 오후를 섬세하게 포착해서 그 안에서 반짝이는 행복의 조각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책 속 한 챕터에서 작가는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카페 이야기를 들려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평온함에 대해 쓰죠. 바쁜 하루였지만 이렇게 잠깐 멈춰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출근길에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걷다가 문득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또는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깔깔 웃는 시간 같은 거요. 이 책은 그런 평범한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작가가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친구와 대화하다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걸 풀기 위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요. 작가는 이렇게 썼죠. 오해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라는 신호일지도 몰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렸어요. 가끔은 사소한 말실수로 마음이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어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 책은 그런 작은 순간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작가가 차를 우려내며 보내는 시간을 묘사한 챕터예요. 그녀는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며 느끼는 안정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 속에 있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또는 주말에 창가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으며 느끼는 달콤함이나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는 순간 같은 거요. 작가는 이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짚어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행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줘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행복한 순간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가는 삶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죠.
예를 들어 남편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찾아온 안도감과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는 평소에 소중한 사람이나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갑작스럽게 그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 책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곁에 두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핵심 메시지: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관성. 자, 이제 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김지영 작가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녀는 행복을 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한번 행복의 흐름을 타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생기지만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그래도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라며 긍정적인 문장 하나를 떠올리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행복의 관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행복이 거창한 목표나 큰 성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순간들에 있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있어. 이 문장은 정말 이 책의 톤을 잘 보여줘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죠.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멋진 여행 같은 것들에서요.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대화,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냥 평범했던 순간이 갑자기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 있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메시지는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작가는 친구나 가족과의 사소한 오해를 풀기 위해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오해를 풀었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SNS나 빠른 메시지로 소통하다 보면 오해가 쉽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작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라고 말해요. 이 문장은 특히 완벽주의에 시달리거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작가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전해요.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순간들을 돌아봤어요. 가끔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게 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사점: 일상 속에서 행복을 재발견하는 법. 이 책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줘요. 첫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 돈, 명예 같은 외적인 성취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족, 친구, 좋아하는 취미, 심지어 혼자 보내는 조용한 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죠. 삶이 너무 바빠서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책은 멈춰서 내 주위를 봐. 행복은 이미 거기에 있어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요.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을 강조해요. 작가가 말하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은
심리학적으로 긍정적 재구성 REFRAMING라는 개념과 연결되죠.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동료가 나를 웃게 했던 순간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죠.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셋째,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작가는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요즘처럼 빠르게 정보가 오가는 시대에는 오해가 쉽게 생기잖아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진심을 담으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작가는 그런 불완전함마저도 우리의 일부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공감을 줄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독자들의 반응, 따뜻함과 공감의 물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YS24나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의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책의 따뜻한 톤과 위로의 메시지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한 독자는 요즘 인생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가뭄의 단비 같은 위로를 받았다고 썼어요. 특히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음이라는 문장이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문장은 삶이 힘들 때도 마지막에 희망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하죠. 또 다른 독자는 작가의 솔직한 문체가 정말 좋았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작가가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는 모습이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작은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짧은 전화 통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썼어요. 특히 2030대 젊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리뷰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며 작가가 묘사한 평범한 순간들이 자신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기쁨이 독자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주말 아침에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달라졌다. 그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전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독자들은 책의 글이 너무 가볍거나 칼럼 형식이라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리뷰에서는 에세이 특성상 글이 짧고 간결해서 좋지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독자들은 이 책의 따뜻한 톤과 솔직한 메시지에 위로를 받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가볍게 읽으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작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따뜻하게 일깨워줘요. 김지영 작가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시선은 읽는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친구와 나누는 사소한 대화, 또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보내는 조용한 시간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은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작가가 말하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새롭게 발견한 행복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본 뒤에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그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